전시기획실장 강충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등어 아시죠? 멸치 아시죠? 보면은 암수가 구별이 되나요? 모르겠죠? 네. 그래서 물고기는 외형적으로 암수가 구별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 중에 외관상으로 암수가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 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들을 소개한 게 이쪽이고요. 보면은 요 위에 있는 카오리나 종류들 보면은 형태적으로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우측 맨에 있는 거 보면은 양쪽으로 길게 뭐 막대 같은 게 나와 있죠. 네. 이건 생식기예요. 이건 수컷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런 막대 같은 자루가 없죠. 그건 암컷이에요. 그래서 공어 가오리나 상어는 외형적으로 암수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연어 아시죠? 연어.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 연어. 연어도 자세히 보면은 암수가 구별이 돼요. 그쪽에 보면 이 연어거든요. 연어가 보면은 수컷은 턱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암컷에 비해서. 암컷은 휘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암수를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는 암수를 구별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예,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고기는 대부분 뭐다? 알을 넣죠. 알. 그래서 물고기가 인간으로 따지면 사랑을 하면은 물속에 그냥 알을 확 뿌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수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동그란 투명한 알을 낳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녀석들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알하고 조금 다르죠. 뭐? 계란처럼 껍질이 사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계란처럼 난각이라 그래요. 난각. 난각이란 저 안에 수정된 알이 있어서 점점 발달해서 나중에는 저 난각을 깨고 새끼가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겠죠. 이런 형태를 떼는 거는 역시 홍어나 가오리나 상어 같은 녀석들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알의 형태입니다. 예. 자, 여기 보이는 물고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광어. 표준말은 아니에요. 표준말은 넙치가 표준말인데 지금 표준말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광어라고 불리는 넙치입니다. 그죠? 넙치는 어릴 때 보면은 일반 물고기와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좌우로 딱 대칭이 된 구조로 있다가 조금씩 자라면서 뭐 한쪽에 있는 우리 다른 한쪽으로 이동을 해요. 우리 전공으로 따지면은 시신경이 교차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시신경이 교차를 하게 되면 눈이 어떻게 한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맨 그림의 마지막 그림처럼 몸의 한쪽 면에만 눈이 두 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육상에 있는 나비나 뭐 이런 종류로 보면 변태를 한다 그러죠. 물고기도 이런 형태적인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변태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변태를 하는 종이 물고기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대부분은 넙치가 그런 형태를 띠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뱀장어도 어린 시기와 어른이 됐을 때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띠거든요. 그런 정도 다 변태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물고기는 이름이 갈치라는 물고기입니다. 그지? 은색을 띠면서 긴 리본 형태를 띠고 있는 물고기인데요. 이빨은 오히려 굉장히 날카로운 송곳니가 잘 발달되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주에 가면은 성산포 항이나 가면은 갈치채를 되면은 은갈치라 해서 굉장히 많이 팔죠. 예, 구안이라는 색소가 몸 전체를 덮고 있어서 은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갈치를 은갈치라고 많이 부르죠. 이 녀석들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섭식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있는 일반 물고기처럼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어떻게 하늘 쪽으로 향해서 일자로 꼿꼿하게 서서 뭐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다가 자기 머리 위로 싹싹 지나가는 것들, 주로 멸치 같은 녀석들을 입을 탁 벌려서 순간적으로 지상으로 방향을 팍팍 움직이면서 잽싸게 잡아먹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설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갈치가 제 꼬리 잘라먹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치끼리
그냥 꼬리를 먹인 자가 물어 뜯는다 막 이런 뜻에서 아마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갈치는 헤엄을 칠 때 어떻게 칠 것 같아요? 뱀처럼 이렇게 막 사선을 그리면서 헤엄칠 것 같죠? 절대 아니다. 몸은 딱딱한 막대처럼 일자로 꼿꼿하게 세우고 위에 있는 지르러미를 펴서, 지르러미가 마치 파동을 일으키는 뱀같이 움직이는 그런 파동을 일으켜서 헤엄을 치는 거지, 몸 자체가 이렇게 파동을 치며 S자 행을 하면서 헤엄을 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조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조스 무시무시하죠. 큰 상어가 입을 쭉 벌리고 와서 막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모습. 우리가 쉽게 말 우리말로 조스 뭡니까? 백상아리입니다. 백상아리. 줄여서 백상어라고도 하죠. 그죠? 이 녀석들은 낚시를 해서 탁 잡거나 이렇게 하면은 배의 흰 부분이 먼저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로는 화이트 샤크라고 영명이 붙어져 있어요. 굉장히 포악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람한테 덤벼들지는 않아요. 보통 서파들이 바다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상어가 볼 때 어떻게 보인다? 마치 물개가 헤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개로 오인해서 보통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사람을 보면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오인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포악한 상어 중에 속하는 게 뭡니까? 백상아리, 백상어, 청상아리, 청상학 이런 족들 굉장히 포악한 상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어는 어떤 종류일까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죠. 뭡니까? 꼬리가 한쪽으로 길게 생겨있죠. 마치 칼처럼. 그래서 이름이 환도상어라고 붙었어요. 저 녀석은 평상시 이렇게 이용하다가 뭡니까? 먹잇감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꼬리를 탁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꼬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쇼크를 받겠죠. 또는 뭡니까? 상처도 있거나. 그랬을 때 이 녀석이 가서 탁 잡아먹는 거죠. 저 녀석도 보면 배 부분이 어떻다?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뭡니까? 주로 배는 흰색, 등은 어떻게? 주로 푸른색을 띱니다. 물속에서 하늘을 보면 뭡니까? 굉장히 맑게 보이죠. 깨끗하게. 그래서 보호색으로 흰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물속으로 내려다볼 때는 어떻게? 푸른 바닷물 때문에 푸른색을 많이 띠고 있죠. 그런 것들도 물고기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진화해 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상어는 기상어라는 종류입니다. 그죠? 두부 쪽에 양쪽으로 눈 쪽이 이렇게 길어져서 마치 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녀석의 이름을 기상어라고 붙였어요. 하지만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얘가 마치 망치처럼 보인다 해서 뭡니까? 해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사물을 보는 인식의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준다고는 할까요? 굉장히 포악한 상어 중에 한 녀석입니다. 저 녀석을 물속에서 만나면은 최대한 빨리 어떻게 도망쳐라. 절대로 쳐다보지 마라. 알겠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종류 중에 하나이다.
네 번째는 상어 아닌 것 같이 생겼네. 제브라 상어라고. 아, 제브라면 저거 얼룩말 제브라? 그래서 지금 점점이 있어요. 아, 옆에. 옆에 수면에 점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어류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공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류들만 가지고 전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우리나라의 어류들, 물고기들을 관찰하실 수 있으세요. 고래는 왜 공중에 띄어서 전시를 했나요? 고래요? 아, 상어요? 상어네요. 네, 죄송합니다. 상어요? 네, 상어요. 네, 그 물속에서 이 아이들이 요양하는 모습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곳에 고정하는 것보다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요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연출했습니다.